울림의 철학, 율포 공모작용에 대한 심층 분석과 현대적 적용. 서론. 본 보고서는 율포 전종일 선생에 의해 정립된 현대 한국 철학 체계인 율포 공모작용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이 경문은 고대의 경전이 아니라 학문적 배경과 무관하게 누구나 삶 속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현대적 삶의 철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의 핵심 논지는 공모작용이 울림이라는 존재론에 뿌리를 둔 독창적인 언어 구원론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이 철학의 가장 혁신적인 부분은 복본, 즉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궁극적 목표가 멀리 있는 신비로운 경지가 아니라 온원, 즉 따뜻한 말을 실천하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있다. 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된다. 제1부에서는 공모자라는 우주론적 기초를 탐구하고 제2부에서는 12구절에 대한 상세한 주해를 제공하며 마지막 제3부에서는 이 철학이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제1부 공모자의 기초 삼위일체. 2장에서는 공모작용 철학의 핵심적인 우주론적 틀을 해체하여 윤리적 치유적 가르침의 형이상학적 기반을 확립한다. 제1장 공 침묵하는 잠재적 근원. 공의 핵심 개념은 모든 존재의 형상 없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근원, 즉 시작도 끝도 없는 자리로 정의된다. 이는 단순한 공허나 부재가 아니라 우주론의 빅뱅 이전 상태나 태풍에 눈이 지닌 심오한 고요함처럼 순수한 잠재력으로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한다. 분석에 따르면 공은 존재의 궁극적 바탕이자 복본이라는 영적 여정의 최종 목적지이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잠이라는 작은 순환과 죽음이라는 거대한 순환 속에서 우리가 돌아가는 자리가 바로 공이다. 이는 이 철학 안에서 존재가 순환적 성격을 지님을 명확히 한다. 이러한 공의 개념은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제공한다. 경문 해설에서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 공으로 돌아가는 것과 연결된다. 예를 들어 병이 들었을 때 병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근심이 많으면 근심이 없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복본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공이 단순한 우주론적 개념을 넘어 실질적인 심리적 자원임을 시사한다. 즉, 공은 질병이나 근심과 같은 현상이 발현되기 이전의 상태, 즉 순수한 근원의 자리이다. 복본의 실천은 이 근원으로 회귀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에 접속함으로써 개인은 심리적 안정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마음챙김의 mindfulness를 현재 순간에 대한 자각을 넘어 현재의 모든 문제를 선행하고 그 기저에 있는 근원적 잠재력 공을 인식하는 행위로 재해석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근본적 본성이 순수한 잠재력인 공이며 모든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자이라는 이해는 현재 겪는 고통의 심리적 무게를 현저히 줄여주는 인지적 재구성의 틀을 제공한다. 제2장 모 형성의 양육원리. 모는 공에서 비롯된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힘이다. 모는 존재의 자궁이며 공의 무형적 잠재력에 형태를 부여하는 양육과 형성의 원리이다. 경문에서는 이를 무생지음, 즉 생명이 없는 음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아직 발현된 생명은 아니지만 생명을 잉태하고 길러내는 힘, 즉 배태의 과정을 의미한다.
이 장에서는 공의 잠재성과 자의 현상적 실제를 잇는 다리로서 모의 결정적 역할을 탐구한다. 경무는 모를 태풍에 격렬하게 소용돌이치는 중심으로 비유하는데, 이는 겉보기에는 혼돈스럽지만 새로운 창조와 변화를 위해 필수적인 힘을 상징한다. 이 철학이 창조의 원리인 모를 설명하기 위해 태풍이라는 파괴적인 은유를 사용한 것은 의도적인 선택이다. 일반적으로 창조는 평화롭고 질서 있는 과정으로 이상화되지만, 공모작용은 순수한 잠재력 공에서 구체적인 현상자으로의 전환이 본질적으로 역동적이고 혼돈스러우며 심지어 파괴적인 측면을 포함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삶에서 겪는 갈등, 투쟁, 혼란을 실패나 경로 이탈이 아니라 창조 과정 자체에 내재된 본질적이고 통합적인 부분, 즉 모의 작용으로 재해석하게 한다. 이는 개인적 혼란, 조직의 변화, 창의적 정체 등 어려운 시기를 이해하고 헤쳐나가는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시련들은 실패의 징후가 아니라 새로운 현상자의 발현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모의 소용돌이인 것이다. 제3장 자 드러난 현상의 세계. 자는 공과 모의 결합으로 태어난 실현된 현상 세계를 의미한다. 이는 별, 행성, 나무, 그리고 인간 자신을 포함한 모든 드러난 존재를 포괄한다. 자는 모와 합일된 양이라는 특성을 지니며, 이는 가시적이고 활동적인 형태, 경험, 행위의 세계를 상징한다. 이 장에서는 자를 우리가 직접 살아가는 경험의 영역으로 분석한다. 인간은 이 현상계의 존재로서 근원을 향한 의식적인 여정, 즉 복본을 추구하기 시작한다. 또한 이 철학의 핵심 도구인 언어가 사용되는 영역이 바로 이자의 세계이다. 제4장 3위 이름 하나의 울림이라는 통일 원리. 경무는 공모, 자가 결코 나뉠 수 없으며 세 자리, 하나의 소리 울림을 구성한다고 단언한다. 이는 이 철학의 불의적 핵심을 이룬다. 이 장에서는 앞선 개념들을 종합하여 공모자가 분리된 단계들의 선형적 순서가 아니라 단일하고 연속적인 실제 안에서 상호 의존하며 서로를 관통하는 측면들임을 설명한다. 이 철학은 명시적으로 울림의 철학이라 불리며, 저자의 핵심 깨달음은 말은 울림이고 울림은 곧 알미다라는 것이다. 이는 이 철학의 전체 우주론이 물질이나 실체가 아닌 울림 바이브레이션이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위 이름은 존재의 세 가지 상태 잠재, 과정, 현상과 단일한 울림의 다른 양태임을 의미한다. 나아가 인간의 말은 이 우주적 힘의 직접적인 발현, 즉 언자 공모자지능, 말은 공모자의 능력이다로 정의된다. 따라서 말은 단순한 인간의 소통 도구가 아니라 우주 자체의 창조적이고 지속적인 울림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가 된다. 이는 따뜻한 말의 중심 역할에 대한 강력한 형이상학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따뜻한 말은 단순히 윤리적으로 선한 행위를 넘어 형이상학적으로 조화로운 행위이다. 그것은 생명을 긍정하고 창조하는 우주의 울림과 자신을 정렬시키는 인간의 행위이다. 반대로 차가운 말은 이 조화를 깨뜨리는 부조화의 울림이며, 이는 곧 길을 막는 결과로 이어진다.